물피도주라는 말이 있다. 정차된 오토바이 법은 차량을 차량 등으로 파손시키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경찰 접수가 가능하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2호 사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 위주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적응하기에는 사실 약간 애매하다. 오토바이의 경우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보단 사람이 오토바이에 파손을 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보려고 하는 미성년자 아이들부터 의자가 없다고 잠시 기대어 앉아 담배를 피는 아저씨들,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이동시키는 운전자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항들은 대다수 물피 도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파손을 시켰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 청구 후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CCTV 영상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이 CCTV 영상이 개인에게 배포를 할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하면 제공을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 우선 사고 접수를 하여 경찰 측에서 인근 CCTV 확인 후 차량에 의한 손상인지 사람에 의한 손상인지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게 되고, 사람에 의한 손상인 경우 접수자에게 사건 경위 안내한 후 사건은 종결하게 된다. 즉, 사람이 파손을 하게 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사항 공개 및 CCTV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피해 손상이 있을 경우 따로 민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애매한 것이 사고를 당한 나는 이 사고 상황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언에 의한 정황상의 추측만 가능하며 CCTV를 확인한 경찰에게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안내를 받게 되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소유를 할 수 없게 되어 재판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승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기분 좋게 주행을 하다가도 주차를 할 시간이 되면 늘 신경이 쓰이곤 한다. 누군가 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혹은 가져가지는 않을까? 간혹 영상 매체에서 실험 영상이나 제보 영상들을 보면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가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보도되며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상하리만큼 유독 이륜차에게는 냉혹하다. 만약 자전거를 역 앞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된다면 거의 반드시 도난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자물쇠 혹은 바퀴 한쪽 혹은 안장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상하리만큼 흔적 없이 가져가지 않고 뭐라도 하나 흔적을 남기는 게 사람 속을 더 뒤집어 놓는다. 그동안 배달대행을 시작한 지 8개월 정도가 되었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곳은 역 앞 먹자골목과 고층 빌라가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식사 시간에는 늘 붐비는 거리이며 주차 또한 쉽지가 않은 곳이라 최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를 하였지만, 음식을 가지러 가는 시간 약 3에서 5분가량 사이에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오토바이는 주차된 장소에서 이동이 되어 있었으며 가방을 고정하는 리어 시트가 열려있고 가방 클립이 모두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가방 클립이 부서진 게 아니고 열려 있다는 것이 특이했다. 이 사진들은 피해 사진이다. 아, 음, 음, 우측 손잡이 부분 손상, 우측 사이드 미러 손상,
우측 머플러 손상, 우측 브레이크 레버 손상. 우선 외관상 확인 가능한 손상 부위이며 보시다시피 연락처도 항상 표기해 놓고 다니지만 사고를 낸 당사자는 확인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게 플랫폼 어떻게 쓰지? 앞부분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아슬아슬하더라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었고 뒤로 후진하여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했다. 이 당시에는 우선 목격자의 증언과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차량 번호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달을 완료시킨 후 날이 밝으면 추가적으로 손상 부위 확인하고 맞은편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를 하려 하였지만 개인에게는 CCTV 영상 공개가 불가능하고 경찰대 동시 정보 제공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 접수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상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았다. 사고 상황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나는 그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누가 낸 사고인지 경찰도 알고 나도 알고 주차장 관리 직원도 알지만 형사처벌 불가능한 건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결국 나에게는 정황상의 심증만 있고 CCTV 영상이라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수리 견적서를 받게 되면 10%의 수수료를 제공하며 그동안 배달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 나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결국 수리를 하지 못한 채 오늘도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차 네. 그분이 옮기다가 넘어뜨리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냥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기에 서 있었거든요. 아, 네, 저도 여기다 세는데 보니까 넘어진 흔적이랑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앵손이 일단은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진짜 비싸죠. 그래서 그냥 10,000원씩. 이거 어떻게?